자, 화학과 우리 생활.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화학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많은 이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나와. 자, 제일 처음이 식량 문제와 해결이죠. 네. 자, 첫 번째, 문제가 왜 생겼어? 식량 문제가 왜 생긴 거야? 인구 급격한 증가로서 퇴비, 분뇨 등 천연비료 의존으로 농업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 얘는 뭐냐면, 사용량이 급증했지, 우선. 네, 자, 사용량 급증에, 그 다음에, 자, 천연 비료를 이용하는 생산량의 한계가 온 거죠. 네, 자, 이게 바로 문제였어. 그런데 두 번째, 해결은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한다면, 자, 질소의 비료의 3요소가 밝혀져요. 자, NPK, 질소인 칼륨이 비료의 3요소인데, 이 비료의 3요소가 밝혀지면서, 그래서 이 보슈 하버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 암모니아가 대량 생산이 돼요. 자, 얘는 공기 중 질소를 수소와 반응을 시켜서 암모니아를 얻어냈지? 음, 네, 자, 그래서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식량 대량 생산이 가능해. 자, 식량 증대에 기여를 하겠지.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N2에다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말고도 또 비닐이라는 게 발명이 되지? 네, 자, 비닐이 발명되면서 계절에 관계없이, 자, 경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이게 가장 중요해, 여기서는. 알겠니? 네, 그리고 미래 식량은 쭉, 이제,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문제를 또 해결했냐면 먹는 거 해결을 했어. 그 다음에는 입는 거, 의류 문제와 해결이죠. 네, 자, 첫 번째 문제가 왜 생겼냐? 얘도 똑같아. 사용량이 급증을 했어. 인구 증가로. 자, 그 다음에 또 이 천연 섬유들의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죠. 대량 생산이 어려워. 자, 천연섬유라고 하는 것은 뭐 비단이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리고 자, 그 당시에 이 천연섬유로 옷을 만들었다 해도 옷감에 색을 입힐 때 천연 염료를 사용했거든. 그리고 네, 천연섬유는 흡수성이 좋아요. 쉽게 달아. 자, 이게 단점이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해결을 하죠, 이것도. 자, 뭘로 해결했지? 최초에. 나일론, 그렇지. 그게 뭐라고 불러? 패트 합성 섬유. 합성 섬유지요. 나일론이야. 자, 이 나일론의 특징은 흡수성이 굉장히 안 좋아. 자, 흡수성은 나쁘지만, 자, 얘는 질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합성 섬유들이 많이 개발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최초의 나일론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합성 염료가 있죠. 네, 자, 합성 염료로 다양한 색의 옷을 입힐 수가 있었지. 네, 요게 이 의리 문제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니?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폴리에스터 뭐 이런 것들 전부 합성 섬유야. 네, 그리고 뭐 미래의 의복은 뭐 기능성을 가진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자, 그냥 읽어보면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과 입는 게 해결이 됐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하죠. 네, 자, 주거 문제도 왜 생기느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인구 증가로 자, 여기에서도 사용량이 급증을 해요. 그리고 또 건축 재료가 단순했죠. 네, 흙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집을 지었는데 대형 건축물이 불가능하지. 네, 자, 대형 건축물이 만들어지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면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자, 네, 그런데 이것도 해결을 했죠. 제일 먼저 자, 건축 재료가 발달을 해요. 자, 건축 재료가 발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철의 재련이죠. 네, 자, 철을 재련을 해서 이 철들이 실제로 자, 대형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죠. 대형 건축물이 가능해져요. 자, 그런데 철만을 가지고 사용한 게 아니지. 네, 딱 이거야. 여기에서는 이거를 꼭 알아야 돼. 석회석을 가열을 해요. 자, 가열하는 걸 열분해한다 그래. 열분해하여 생석회라고 얘기해. 자, 이 생석회에 자, 여기다 점토 등을 섞어서 뭐를 만들었지? 이걸 뭐라고 불렀어? 시멘트. 그렇지. 자, 이게 시멘트예요, 시멘트. 시멘트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석회석을 가열하잖아. 그러면은 생석회하고 이 생석회가 만들어져. 이 생석회에다가 플러스 점토 이런 걸 넣으면은 이게 시멘트가 돼요. 자, 그리고 자, 시멘트에다가 자갈이나 모래 등을 섞은 걸 뭐라고 불러?
콘크리트요. 콘크리트. 자, 시멘트에 자갈, 모래 등등을 섞은 거야. 근데 이 콘크리트는 어떤 힘에는 강하다? 압축하는 힘에는 강해. 그런데 당기는 힘에 약해요. 네, 이게 콘크리트의 이 가장 단점이 될 수도 있지. 당기는 힘에 의해서 부서져 버려.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철근을 섞은 걸 뭐라고 불러?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철근 등을 넣은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죠. 네, 자, 우리 현재 건축물의 대형화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야. 그래서 지진에도 굉장히 강한 그러한 이 건축물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단열재 개발이 되지. 네, 그 다음에 유리가 발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조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유리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이 발달을 해. 그래서 창틀이나 이런 것들 가볍게 만들어주죠. 자, 이게 주거 문제 해결이에요. 네, 자, 그럼 주거 문제도 끝난 거야.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네 네, 번째가 건강 문제 해결이죠. 네. 자, 건강 문제. 자, 첫 번째.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 뭐라고 하죠? 아스피린. 최초의 합성 의약품. 아스피린이에요. 자, 이 아스피린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이라는 게 있어. 살리실산을 아세트산과 반응을 시켜서 얻었어요. 자, 이게 바로 아스피린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초의 항생제도 만들어졌죠. 네, 페니실린이지. 네, 자, 이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바로 전에는 독감 같은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기도 했거든. 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실제로. 자, 푸른 곰팡이에서 얻어냈지. 자, 이게 바로 또 건강 문제 해결이에요.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또 시작을 해봅시다. 그거 끝나고 나서 뭐가 나오니? 탄수화물이요. 자, 이제 탄수화물의 유용성에서 나오지? 네, 탄수화물이라는 걸 배워봅시다. 자, 탄수화물에서 첫 번째, 탄수화물의 뜻이 뭐냐?
C와 C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 O, N, S, P 등으로 구성이 돼요. 자, 요게 탄수화물이야. 자, 그러면 이 탄수화물의 유용성이 나오죠? 네. 자, 탄수화물의 유용성으로 보면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물질이 탄수화물이야. 자, 네.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은 물질이 존재해요. 자, 거기에 보면은 탄소 화합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나와 있지. 네. 생체, 생명체, 그 다음에 음식, 의류, 플라스틱, 의약품, 그 외에 화장품, 비누, 합성세제, 고무. 맞니? 네. 자,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봐. 탄소화물이 아닌 거 몇 개를 한번 써볼 테니까 봐봐. 자, 탄소화물이 아닌 게 있어요. 자, 유리. 유리는 탄수화물이 아니지. 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걸 차라리 외우는 게 나아. 네. 자, 유리하고 암모니아는 우리 주변 물질 중에서 탄수화물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나아요. 거기 보면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그치? 네.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 음식에서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의약품 모두 탄소화물이에요. 음. 알겠지? 네. 아닌 것을 그냥 차라리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가 탄수화물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얻어내냐면 원유를 분리해서 탄소화물들을 또 얻어내요.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네. 나머지 외울 것도 많은데 이제 우리가 수능 준비하고 있지 그 내신 준비하고는 준비하는 정도가 조금 달라. 네. 외우지 않아야 될 것까지 잘잘잘 외우면서까지 그 수능 준비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내신에서는 많이 외웠어야 되는데 수능 준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탄수화물들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 탄수화물들은 왜 이렇게 유용하게 많이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자, 탄수화물이 다양한 까닭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네. 어떤 이유가 있냐? 자, 탄수화물이 다양한 이유, 까닭. 자, 거기에는 자, 탄소의 특징이죠.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되게요. 네 개죠. 그래. 그리고 자, 최대 몇 개의 결합을 할 수 있어? 네 개의 결합이요. 네 개의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는 자, 다른 원자와 이중, 삼중 결합이 가능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C는 다른 탄소와도 결합이 쉬워요. 결합이 굉장히 자유로워. 잘 네, 이루어진다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화합물들이 만들어지냐면, 자, 가지형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사슬형이라고 불러. 사슬형. 또는 가지 달린 사슬형. 그리고 고리형의 화합물이 가능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탄소화물들이 종류가 다양하고 이렇게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탄소 화합물의 종류. 우리가 몇 가지 탄수화물의 종류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가 탄화수소야. 자, 탄화수소라고 하는 건 뭐와 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탄화수소냐면 C와 H로만 구성된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자, 보통의 식이 이렇게 돼요. C가 N개면은 H는 2N 플러스 2. C가 N개면은 H는 2N. C가 N개일 때 H는 2N 마이너스 2. 자, 이 경우는 C가 2개 이상부터 존재 가능하고 이거는 C가 1개 이상이면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질 수 있어.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이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있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물에 잘 안 녹아요. 그 다음에 C와 H로 이루어져 있지. 네, 연소하면 무조건 CO2와 H2O가 발생을 해요. 네, 자, 그랬을 때 우리 여기에서 자, 요거 하나 알아야 돼. 메테인. 자, 메테인의 특징에서 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천연가스의 주성분이죠. 네, 자, 우선 탄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된 구조로 그리거든. 자, 두 번째, 얘네는 천연가스 주성분이죠. 네, 자, 얘는 물에 녹지 않고, 그리고 냄새가 없어요. 색깔이 없고, 그 다음에 냄새, 색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얘도 물에 녹지 않아. 그 다음에 밀도가 공기보다 작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탄화수소는 얘네들은 연료로 주로 사용되거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연소시 자, 많은 열을 발생해요. 자, 그랬을 때 메테인의 연소식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C가 N개, H가 자, M이다라고 한다면 자, 산소하고 반응시킬 때
NCO2 그 다음에 2분의 M의 H2O 이렇게 생기거든. 네, 자, 여기에 식은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4분의 M 요게 연소식의 일반식이야. 네, 이렇게 연소했을 때 많은 열을 내는 게 바로 탄화수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 이거는 또 무엇의 주성분이냐면 가정용 액화천연가스라고 하지. 네. 액화천연가스를 뭐라고 부르죠? LNG? LNG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버스 연료로도 사용하거든. 그거를 압축 천연가스라고 불러. 이걸 CNG라고 부르거든. 네, 이거의 성분이 되는 게 메테인이야. 네, 알겠냐? 네, 자, 그 다음. 자, 이제 두 번째가 알코올이에요. 자, 알코올은 탄화수소에서 H 한 개 대신 이렇게 알아두면 돼. OH가 결합한 물질이야. 자, 요것이 알코올이고요. 알코올은 자, 이제 특유의 냄새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보면 CH3OH 이게 메탄올. 그 다음에 C2H5OH라고 하면 에탄올. 자, 이렇게 해서 알코올을 이렇게 나타낼 때, 자, 이제 요거 꼭 알아야 되겠죠? 에탄올. 자, 특징을 한번 보자. 자, 에탄올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요. 구조로 보면. 자, 우리 3단원에서 구조를 예전에 다 배웠었지? 네, 구조 그리는 것랑 다 배웠으니까 저거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에탄올의 구조고, 그 다음에 이 에탄올은 자, 연소시 CO2와 H2O를 생성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에탄올을 연소시켰다고 보자. C2H5OH. 얘를 태우면 산소가 두 개니까 두 개 CO2가 나오고 H가 여섯 개니까 세 개 물이 나와. 그러면 산소는 일곱 개니까 여기에 세 개를 더하면 되거든. 네, 자, 이 에탄올은 만드는 방법이 자, 포도당을 발효시켜 만들 수 있어요. 자, 포도당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발효되면 술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C가 4개, H는 6개, O가 2개죠. 네, 그러면 C가 2개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 CO2 이렇게 발생을 해요. 알겠니? 네, 요 반응으로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에탄올을 만들 수 있어. 자, 에탄올은 물에 잘 녹아요. 자, 그런데 중성이야, 중성. 에탄올은 물에 녹아도 중성이야. 에탄올을 물에 녹인 게 뭐니? 술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에탄올은 술의 원료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소독용 알코올로 사용돼요. 소독용 알코올로 사용되는데 얘는 물과도 섞이고 기름과도 섞이죠. 네. 그런 특징이 있어. 이게 알코올의 특징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손소독제 만드는 거에 나와 있죠. 네. 기름과도 섞이고 물과도 섞이는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손소독제를 만드는 거야. 네. 이해됐냐? 네. 그리고 자, 요런 정도 알고 있으면 에탄올도 끝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카복시산.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카복시산은 자, 탄화수소에서 H 한 개 대신에 COOH가 결합을 한 거야. 네. 자, 이걸 카복시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 카복시산은 자, 물에 녹으면 무조건 산성이에요. 자, 물에 녹아 약한 산성을 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카복시산에서 아세트산을 또 알고 있어야지. 네. 네, 특징을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아세트산은 어떻게 우리가 또 나타내냐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얘는 물에 녹아 역시 약한 산성을 띠죠. 네. 그리고 얘네를 3에서 5% 수용액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하지? 식초라 한다죠. 네. 그리고 얘 아세트산은 빙초산이라고도 불러요. 네. 자, 어느 점이 어느 점이 17도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얼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는 음료라든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탄수화물에서 아세트산도 끝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폼알데하이드. 자, 폼알데하이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COHH로 표현하고, 자, 얘는 세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접착제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죠. 네. 그 다음에 아세톤. 자, 아세톤은 우리가 자,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세톤이야. 그 다음에 네. 자, 포말데이드나 아세톤은 얘도 물에 잘 녹아요. 네. 물에 잘 섞임이야. 얘도 물에 잘 섞여. 그러면 포말데이드나 아세톤은 극성물질이란 얘기지?
네, 물이 극성이니까 물에 잘 섞이면 극성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유기용매로 사용된다라고 불러요. 자, 유기용매로 사용된다.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하기 전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하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아세톤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탄수화물이 끝난 거예요. 알겠니? 네, 됐어? 네,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자, 그 밑에 한 장 더 넘겨봐. 원자, 원소, 분자, 화합물 이거 구별돼 안 돼? 돼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 범서가? 어, 어때?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원소랑 원자 살짝 헷갈리긴 해요. 그래?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네, 자,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기호로 봤을 때, 자, 주기율표 원소 기호로 표시된 것 모두는 원자라고 읽어요. 그리고 원자는 수를 셀 때 쓰는 개념이라 그랬지. 네, 그리고 원소는 역시 주기율표 원소 기호로 표시되면 모두 원소로 읽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원소는 하나가 더 있어요. 더 이상 다른 원소로 분해할 수 없는, 즉,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도 원소라고 불러. 물질도. 네, 그리고 원소는 종류, 이거를 가지수 또는 성분이라고 불러요. 종류를 구분할 때 쓰는 개념이야. 네, 이렇게 알아야지. 그래서 원소와 원자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분자라는 게 있어.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입자라고 부르는데, 자, 이 분자는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분자라고 읽는다 그랬지. 네, 금속이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얘는 일반적으로는 둘 이상의 가짓수를 센 게 아니라 숫자를 셌으니까 원자라고 불러야지. 네, 자,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일원자 분자도 있어. 얘는 우리가 세 개만 외우자 그랬잖아. 헬륨, 네온, 아르곤. 그 네, 다음에 일반적으로 분자는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있어요. 원자로 나눌 수 있고, 나누어질 때 물질의 성질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맞아요. 성질을 잃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합물. 화합물은 또 뭐라고 불러? 두 종류 이상 원소로 그렇지. 이루어진, 두 종류 이상의 원소죠. 종류를 따졌으니까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자, 이렇게 따지는 게 화합물이에요. 그러면 이거 구별 충분히 가능하지?